네, 안녕하세요. 입시전략연구소의 박지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뭐였지? 올해 이제 고입이 다가오면서 친구들이 이제 면접이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하고요. 그 제목으로 면접 고득점 합격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면접 보득점 합격 전략 해가지고, 과거 기출 문제를 통해 올해 기출 문제를 예측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 보통 이제 학교들이 보면 이제 공통문항들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공통문항은 단답형 문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문이 있는 형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기존에 그 학교들이 이제 운영해왔던 그런 형태들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 단답형으로 나왔던 학교들은 단답형 지문들을 계속 쓰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올해 어떤 유형이 나올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질문 같은 경우도 자소서에서 보통 그 학교들이 이제 좀 선호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해 보는 데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면접은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서 문제 파악하고 논리 구성 말하기 추가 질문 대응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 문제가 쉽다고 절대 방심하지 마라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 문항들 보면 이제 특히 개별 질문일 경우에 보면 아니면 공통 질문에도 그럴 수가 있죠. 막 질문이 되게 쉬워요. 본교 지원 동기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본교 지원 동기를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나도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내 친구들, 나의 경쟁자들, 오늘 면접 보는 다른 친구들도 분명히 똑같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모두가 쉽게 답변을 하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근데 입시는 끝내는 상대평가예요. 그쵸? 누가 더 나은지를 평가해서 합불자를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질문에도 쉽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쉬운 질문에 쉽게 접근 안 하면 뭐 어렵게 하라는 얘기냐? 어렵게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쉽든 질문이 어렵든 간에 내가 준비한 걸 다 이야기하고 나오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질문이 쉬워도 내가 준비한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노력해야지만 긍정적인 평가로 간다라는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당황하면 진다. 그래서 면접 현장에서 당황하면 두뇌 활동이 정지 상태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게 어, 당황하면 뇌가 잘 안 돌아가요. 우리 많이 겪잖아요. 시험이나 뭐 누가 시켰는데 갑자기 막 너무 당황하면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그래서 당황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당황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면접을 올해 치러야 되는 분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은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기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즘 이제 독감이 막 유행하던 이제 끝나가고 있고 감기가 조금 유행하고 있는데 감기 절대 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감기 걸리는 순간 우리 호흡량이 굉장히 많이 딸리고요. 그리고 뇌에 들어가는 산소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친구들의 답변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왜? 뇌가 활성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체력 관리 잘 하고 그다음에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면접 때 떨려 죽겠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당황을 안 할 수 있느냐? 사실 첫 번째는 연습량을 늘리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그 선생님도 그랬는데 예전에 이렇게 시험 공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러 이렇게 딱 가면 시험에서 막 손으로 쓰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나의 머리가 생각을 해서 쓰는 걸까? 아니면 내 손이 알아서 자동으로 쓰고 있는 걸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면접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살짝 정신을 잃더라도 입이 알아서 막 움직여요.
그 실제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예전에 그 대원외고 준비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면접이 끝나고 나서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이랑 이제 통화해서 나온 이야기가 학생이 면접실에 들어갔는데 면접실 들어갈 때부터 면접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그 안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학생은 이제 망했다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머님도 되게 실망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어머님한테 드렸던 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친구가 연습을 되게 철두철미하게 했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의식을 좀 잃었더라도 제 느낌상 면접실에서 그 떨리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입이 알아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다. 그리고 외고 면접은 한 5분 정도의 면접이다 보니까 5분 정도의 면접은 이 친구가 뭔가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연습량을 충분히 늘리면 이게 머리가 좀 새하얘지는 부분들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당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청심환 드세요. 음. 청심환 먹으면 긴장을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떨어가지고 생각이 새하얘질 것 같다 그러면 청심환을 먹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간혹 그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입시 준비 시켰던 친구 중에 보면 정말로 이게 간이 그 배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하늘을 막 찌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청심환을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이제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먹고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면접 끝나고 그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청심환을 먹고 면접실에 들어갔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딱 받는 순간 너무 편한 마음에 답변했더니 면접관 표정이 싹 바뀌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긴장감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너무 긴장할 것 같다. 그럼 점심만 조금 먹는 게 맞고, 난 그렇게 긴장하진 않는다. 그래서 조금 긴장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정도의 긴장감은 일부러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아는 것이 힘이다. 출제가 예상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라라고 돼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게 면접이다 보니까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가자들이 뽑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평가자들이 뽑고 싶은 건 말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평가자가 뽑고 싶은 건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을 잘할 학생을 찾는 거예요. 학생을 찾는 거. 그러면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다? 수업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학업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공부들을 해 나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하기 전에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자소서에 있는 소재들을 다 내 걸로 만드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그 면접 답을 만들기 전에 내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하다 보면 막 모르는 단어도 나올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빽빽이를 하던 뭘 하던 해가지고 달달달 외우잖아요. 최소한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야 그걸 기반으로 면접실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아는 것임인데 이 아는 것은 내 자소서에 있는 거를 공부해라. 그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면접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알아도 인상적인 대답을 할 수 없고 면접은 글쓰기가 아니고 마라톤이고 뭐 100m 육상 경기고 짧은 시간 자신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정확한 발음으로 면접관 합격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입시 준비들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입시를 위해서 뭐 6개월을 준비한 친구도 있고 3개월을 준비한 친구도 있고 2개월을 준비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각각 친구들마다 뭐 5분, 뭐 15분짜리 이제 면접 각각 친구들마다 할 건데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걸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연극을 아니면 쇼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아름답게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은 지나칠수록 좋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 떨리는 게 정상이긴 해요. 좀 떨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떨림에도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면접을 하면서 면접실에 들어가면 끝내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끝내 항상 그 한 번씩 어떤 순간에 나 말고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나를 믿어야 되고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아가라.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이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정 안 되면 전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자신을 세뇌시켜라. 그래서 나는 뛰어나다. 난 이만큼 노력했다. 난 이만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믿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 답변 요약 해가지고, 그 결론부터 말하고 설명은 뭐 핵심만 간결하게 돼가지고, 결론, 본론, 마무리에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본론 마무리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일명 두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듣는 사람을 이해를 시키기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면접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첫 번째,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내가 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설명을 다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듣는 사람의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씩은 요 2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두 가지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들이 괜찮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그냥 설명을 해서 한 거랑 그다음에 이 두 가지씩으로 한 거를 봤을 때 그냥 설명을 했을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하겠죠. 1번을. 근데 두 가지씩으로 했더니 설명하는 내용의 시간이 줄어든다.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두 가지씩을 쓰면 안 돼요. 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 듣는 사람의 이해도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다른 뭐 두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써봤을 때 내가 그 공부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서 듣는 사람 있으면서 그 방법을 쓸 수 있다라면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방식에 집중하지 마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준비한 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서류 평가에서 부족한 면접관 서류 평가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질문을 준비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냈던 자소서 뭐 학생 뭐 일반적으로는 자소서가 중심이겠죠. 자소서에서 사실은 궁금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면접 질문으로 많이 나와요. 면접관들도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거기서부터 문항 출제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핵심만 간결하게 뭐 답하고 논리력을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요 간결하게는 사실은 고입에서는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충분히 이제 여기서의 간결하게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가 지원자가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식이죠. 아, 이 문항을 딱 봤더니 나는 A, B, C, D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A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A 다시가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A 다시 다시가 떠오르고 근데 A 다시 다시까지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멀리 갔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B로 오죠. 그리고 B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B 다시가 생각나고 B 다시 다시가 생각나고 그래서 C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들은 A, B, C, D로 나는 생각했으니까 뭐 A, B, C, D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면 딱 그 핵심 충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소서를 기반으로 내가 했던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답이 있는 문제를 하는 게 아닌데 왜 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도리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안 보여지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를 하던, 여러분이 뭐 친구들한테 뭘 발표를 하던,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던, 이런 것들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A 이야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있고, 그거 연결해서 또 떠오르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 설명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걸 전체를 통합해서 이제 듣고 얘가 그래서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면접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답을 하나 가지고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 그래서 내 남학생들한테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해요. 의식의 흐름대로 했던 내용들을 쭉 설명해 나가면 된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가 너무 멀리 퍼져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돌아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 결론 본론 마무리 형태로 뭐 가야 된다. 요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두괄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사례가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설명을 할 때 제가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어떤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고 막 이럴 거잖아요. 이게 다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성을 나타내는 건 어떤 활동일 수도 있어요. 뭐 동아리에서 아니면 뭐 그 책을 찾아보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례들을 다 집어 넣어가지고 설명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ABCD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 보면 그게 가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 사이사이에 이제 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질문을 뽑고 모범 답안을 만들어 연습하면 논리적 표현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질문들 많이 뽑아 보시죠. 그래서 질문들 뽑아가지고 연습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이걸 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일단 내 자소서의 소재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해라.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 내용들을 입으로 좀 나올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좀 더 부드럽게,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필수예요. 충분히 공부하라는 필수고,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 하면 좋다. 요 정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어, 문장은 다로 깔끔하게 힘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게 면접이라는 격식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깔끔한 형태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형태로 끊어주는 게 좋은데 이게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난 뭐뭐 했습니다, 뭐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친구들이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요, 뭔데요, 이게 요자가 한두 개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자가 한두 번씩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면접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뭘 했는데요, 어쨌고요, 저쨌고요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래도 이게 면접이라는 격식을 차리고 하는 건데, 이 학생이 조금 예의를 못 지키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자, 네 친구들이랑 설명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면 중간에 한두 번 들어가는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관련돼서 이제 뭐 되게 거듭요 등과 같이 친구들끼리 자주 쓰는 표현이나 뭐 진짜 정말 등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좋지는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건 좋지는 않다. 하지만 사이에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한두 번 튀어나오는 거 거기에 막 그렇게 긴장하고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스피치를 녹음해 들으면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표현과 딱딱한 어투를 찾아 고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는 하고요. 제가 뭐였지?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게 저는 처음엔 강제화 시키지 않았는데 보통은 그 여학생들 있잖아요. 여학생들은 머리를 이렇게 묶고 가는 것들을 조금 제가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 머리를 풀고 가도 돼요. 묶든 풀든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여학생들이 머리를 풀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손이 계속 가요. 이게 머리에 손이 많이 가다 보면 애가 학생이 조금 산만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묶는 거를 추천한다. 뭐 이 정도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심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를 중심으로 놓고 관련 활동을 확장하는 식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봐라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자소서에 있는 소재들의 대다수가 내용들이 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안 돼 있더라도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몇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연결될 수도 있고 아예 그런 것들을 글로 그냥 막 낙서해 보시 듯이 쓸 수 있는 마인드맵 형태가 구축이 되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게 구축이 되면 나중에 면접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면접에서 이거를 질문해도 여기까지 난 갈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질문해도 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막 넘나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게 되게 좋고, 이거의 핵심은 뭐다? 내 소재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어, 내 서류를 보고 무엇이 궁금할지 면접관 입장에서 고민해 본다. 자소 읽어보면서 사실 그 좀 이상한 것들, 쉽게 얘기하면 이상했다기보다는 좀 압축돼 있는 것들, 그런 데서 이제 질문이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은 뒤 손과 발의 위치, 답변할 때 적절한 문제가 손짓, 면접관의 시선도 필수 사항이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자리를 앉았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 책상이랑 의자에 이렇게 앉았을 때 책상과 의자의 간격이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지면 사람이 이게 뒤로 의자에 하면은 이게 뒤로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되고요. 책상에 이렇게 맞추면 앞으로 이렇게 좀 너무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딱 앉으면 무조건 책상을 배 있는 쪽으로 당기세요. 그래서 딱 붙여가지고 앉으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접하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면서 이게 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책상 밑에 손을 내려다 놓고 이제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내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긴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책상 밑에서 손이 계속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쓸 것 같다 그러면 책상에 올려놓으면 말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좀 나가겠죠. 그리고 그 정도 손 쓰는 거는 사실은 문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들이 좀 좋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다리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다리를 면접실에서 떠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떠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다리 떨 수도 있죠. 저도 좀 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은 안 써요. 다만 이제 책상 앞으로 발을 이렇게 쭉 내미는, 이게 좀 버릇없어 보이는. 있어서 그래요. 진짜 본 적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면 사실 어떤 거든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접관을 향한 자연스러운 시선도 필수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답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대화할 때 사람을 바라봐야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사실은 저게 있죠. 이게 좀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면접실에 가면 면접관이랑 나하고의 거리가 한 1m 이상은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채점하는 걸 보여주면 안 되다 보니까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면접관의 얼굴 쪽, 그러니까 코를 봐도 되고 이마를 봐도 되고 뭐 인중을 봐도 되고 턱을 봐도 되고 이쪽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를 보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면접관을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서류를 이제 확인하고 그 친구를 보려 이렇게 딱 들었더니 여학생이었어요. 그 다른 면접관을 보면서 막 설명하다가 내가 고개를 딱 드니까 갑자기 날 딱 보면서 내 눈에 딱 마주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 되게 내가 되게 부담스러웠어. 왜 부담스러웠냐면 어 이게 그 뭐지? 나는 사람 눈을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내 눈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눈을 내가 피하고 싶은데 피해버리면 이 친구가 갑자기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면접을 보면서 이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웃으면서 막 설명하는데 그 면접관이 눈을 막 이렇게 팍 피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친구한테 심리적인 충격을 안 주면서 난 눈을 피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소리 보는 척 해야지? 소리 보는 척 하면서 눈을 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눈을 보는 게 꼭 좋지는 않다고 난 생각해요. 면접관들 중에도 눈을 계속 마주치는 거를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대신 얼굴 쪽을 보는 건 맞는데, 그리고 눈을 뭐 마주칠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실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예전에 이제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 그 면접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 학생들한테 인사 좀 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면접해 달라고 그 면접관들이 나한테 되게 요청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OT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봤어. 왜
인사를 안 한다고 생각할까? 분명히 나는 OT장에서 인사하라고 설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면접관이 3명 중에 어떤 사람은 서류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학생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들려야 얘가 인사를 한 거예요. 학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그다음에 허리가 숙여져야지 인사를 하고 있다고 인지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를 말을 하고 고개를 숙일까요?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인 다음에 안녕하세요를 말할까요? 허리를 숙일 때 45도를 숙일까요? 15도를 숙일까요? 뭐 이런 걸 묻는데 다 상관없어요.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말이랑 허리만 숙여주면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있으면은 인사했다라고 인지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한 톤 정도 높여 힘있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전에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끝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데 시각 정보랑 청각 정보 요 두 개 가지고 이해를 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에서 텍스트랑 내 목소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면접에서는 이 청각 정보가 주요 자료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청각 정보가 잘 들려야 이 지원자에 대해서 잘 이해할 거고 그래야 평가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면접관들이 잘 들리게 하는 게 맞고 그러면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잘 들리게 드리는 게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의 뭐 의도와 내용은 뭐 정확하게 파악하자라고 돼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질문지를 받았는데, 질문지를 받던 건 아니면 질문을 들었는데, 이게 이걸 얘기하는 게 맞을까?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냥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을 때 그냥 바로 시작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로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한 게 면접관이 냈던 질문이랑 달라지면 면접관은 쟤는 왜 딴소리 하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평가는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질문하세요, 면접관한테. 그 면접관님, 질문이 요거를 말하는 게 맞습니까? 뭐 아니면 면접관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면접관님이 질문하신 요 내용이 이런 것들을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면접관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교사예요. 해당 학교 교사고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벌써 10년 이상 가르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직업병이 뭐냐면 누가 물어보면 그거에 꼭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면접관이 있을 때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질문을 잘못 냈나? 애가 이해를 잘 못하네? 해가지고 막 풀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무조건 도로 물어봐라. 그런다고 해서 학생한테 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답변 유형에 따른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질문 유형에 따른 대비 방법에서 뭐 진로와 개인 성향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가치관에 대한 뭐 질문들,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사적인 질문, 뭐 시사적인 질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황이 갈리는 질문들 있잖아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아니면 저는 반대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나는 이제 만약에 찬성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반대 의견부터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찬성과 관련된 의견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찬성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완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특히 찬반 토론 이런 거 보면 이런 건 없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용모는 조금 단정하게 가는 게 난데 용모를 단정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면접관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학교의 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보기에 학생스러워 보이면 돼요.
자, 그러면 학생스러워 보이는 건 뭐냐? 일단 바지는 면바지도 되고요, 청바지도 되고요, 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뭐 치마 입고 가도 되고요. 위에는 이런 세타 종류도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뭐였지? 남방 종류도 되고요. 뭐 다 돼요. 다만 이제 그 후드티 같이 이렇게 뒤에 모자 달린 거, 이런 거는 조금, 왜냐면 그 나이 드신 선생님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자 달린 거를 입고 오면 예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는 예의와 격식을 좀 갖춰야 되는 면접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발은 구두도 되고 운동화도 돼요. 그런 거 다 되고. 다만 이제 예전에는 제가 면접을 볼 때 운동화를 신고 온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운동화가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좀 빨아서 신고 오지.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게 조금 이렇게 빨아서 깔끔하게 학생스럽게 입고 가면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면접실 안은 따뜻하다 보니까 그 정도만 입어도 충분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대기할 때, 그 이렇게 복도 같은 데 대기할 때 그때는 추워요. 복도가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위에 두꺼운 걸 하나 가지고 가서 대기할 때 잠깐 그런 거 입고 있다가 이제 면접실 들어갈 때 그거 벗고 그 밑에 옷만 입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접 시 주의사항 뭐 해가지고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질문에 초점에 맞게 대답을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솔직하고 뭐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하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을 경우에는 다시 확인하는데 확인하고 답변한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 나서 대답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못 알아들었으면 뭐 여기도 있네요. 죄송합니다만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충 질의를 받았을 때는 먼저 답변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처음에 면접 시작했을 때 했던 답변이랑 끝에 했던 답변이 방향성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면접관이어도 얘는 다중이야? 왜 의견이 달라져? 이렇게 바라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긴장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는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진정시킨다. 그래서 잠시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돼 있는데, 긴장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면접을 보다 보면 어떤 학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면접실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이 학생이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온몸에 이렇게 막 바들바들 떨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긴장하면 사실 학생이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앉으라고 한 다음에 물도 한 잔 좀 물도 좀 마시라고 그러고 긴장 풀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긴장되면 뭐였지? 잠시 여유를 달라고 말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면접 질문을 딱 받았는데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질문인데 막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답변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잠깐 생각할 시간 줄 수 있습니까?라고 말을 던지고 한 몇 초라도 고민해서 정리한 다음에 답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보다는 시간 뭐 한 10초, 20초 고민해서 제대로 한 1분, 2분이라도 답변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제에서 벗어났을 경우나 오류를 범했을 즉시 정정하고 양해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시 잘못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답을 하는데 자 A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A 다시를 설명하고 A 다시 다시를 설명하다 이제 B로 갔어요. 그러다가 B 다시를 설명하고 그 B 다시 다시를 설명하고 이제 B 다시 다시 다시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때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 들어봤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자, 그러면, 자, 요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면접관은 우리 말을 들으면서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은 지금 여기쯤 와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은 잘못 들어갔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근데 나는 왜 잘못 들어간지 아느냐? 나는 요 앞에 지금 내가 앞으로 B 다시 다시 다시까지 설명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면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앞에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훅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B 플러스로 가면 돼요. B 뿔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가면 면접관은 알아서 그쪽으로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면 면접관이 여기 따라오고 그때 알아요. 면접관도 뭐가 이상한데? 그럼 그때부터 추가 질문 이쪽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고 그거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이 앞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답변을 잘못드려서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돌려서
이야기해 나가도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면접이 이제 다가와서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줌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하나 보자면, 제가 친구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들은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제 입시 준비하는 애들이 내 제자잖아요. 그래서 내 제자들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고 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면접관을 한 방에 훅 휘어잡을 수 있는, 면접관 막 흔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막 열심히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고민해봤는데 사실 그런 건 없더라. 그러면 면접에서는 뭘 보여주느냐? 아까 전에 내가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다 설명해 줌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동전 한 입 한 입을 내가 공부했던 것들 다 모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쌓이고 그게 다 보여지면 평가자가 그 부분들을 기반으로 나를 평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면접실 들어갈 때 나 오늘 면접 잘 볼 거야. 잘 봐야 돼. 꼭 내가 그 나의 능력들을 다 폭발시켜 버릴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더 부담감만 커지고 그러니까 딱 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공부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준비한 이야기, 그거는 다 하고 나오겠다. 그러면 그것만 다 하고 나와도 사실은 내가 노력했으면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잘하겠다라는 마음 좀 내려놓고 잘하고 싶지 사람들이 누가 안 그렇겠어. 근데 그 마음이 도리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 좀 내려놓고 내가 공부한 거, 내가 노력한 거 다 이야기하고 나오겠다. 그거 이야기 못하고 나면 억울하잖아. 그치?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 나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하고 나오기를 바랄게요. 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